안녕하세요. 널디위크예요. 너디 카카페나 시리즈 가면 이런 제목 꼭 있잖아요. 눈을 떠보니까 머시기 공작가의 영예로 회개했습니다. 이런 제목밖에 없어. 사실 나는 소설은 소설이고 나는 현실의 인간이니까 그런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당연히 그런 소설 다들 하나쯤은 있지 않나요? 딱 앉아서 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새벽 4시, 5시 이렇게 된 거예요. 다음날 학교, 회사 가야 되는데 완전 망한 거죠. 무슨 타임슬립 한 것처럼 정신없이 빠져든 그런 소설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눈을 떠보니까 아침으로 타임슬립 시켜주는 로맨스 소설 베스트 3. 사실은 제 약간 인생 로맨스 소설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거는 장르 소설은 알다시피 진짜 개취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재밌다 못해서 막 울고불고 감동의 물결인데 누군 이 소설을 그냥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장르 소설 얘기할 때는 취존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취조은 절대 또는 안 된다는 제 취향을 존중해주세요. 첫 번째, 김수지 작가의 실황국 연가. 일단 내가 1번으로 이 책을 추천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은 빌려보든지 아니면 이북으로 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거든요. 실물책으로 사면 되팔기도 어렵고 책장에 보관하는 게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 책장에 꽂혀있는 몇 안 되는 소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북으로도 사고 이렇게 실물로도 샀는데 로맨스 소설 중에서는 이북이랑 이렇게 단행본으로 산 거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황국 연가는 실황국이라는 가상의 옛 동양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인데요. 귀신을 보고 귀신 때문에 불길하다고 배척받는 여자 주인공 소루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짝사랑이라는 키워드예요. 여기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이 사실은 짝사랑을 하고 그것 때문에 파멸되고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짝사랑 얘기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약간 좀 피폐하다거나 할까? 제가 실황국 연가를 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 스토리텔링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굵직한 이야기를 그리고 엄청나게 장대한 스토리를 끌고 나가는 이 김수지 작가님의 필력이 엄청나거든요. 두 번째, 결말이에요. 정말 로맨스 소설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결말을 이 실황국 연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더 말하면 스포가 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세요. 이런 분들은 보지 마세요. 두 번째, 타마나 작가님의 타람입니다. 저는 이 책을 도서관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있길래 그냥 빌려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딱 제 뇌리에 박혔죠. 타마다 작가님은 무조건 봐야 한다. 이거 완전 그냥 디폴트처럼 그만큼 제 취향 저격인 그런 작가님입니다. 타람은 중세 서양 국가를 배경으로 동양인 노예인 여자 주인공 다온 그리고 공작 각하인 엑서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오랫동안 노예로 고통받았던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인 엑서의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애정을 받으면서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봤었어요. 물론 반대로 상처가 많았던 남자 주인공도 역으로 구원받는 그런 사랑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타람을 좋아하는 그리고 추천하는 이유. 일단 이거는 무조건 남자 주인공인 엑서 때문에. 여러분은 여태까지 읽은 로맨스 소설 중에서 딱 기억에 남는 남자 주인공이 있나요? 저는 사실 그렇게 기억력이 좋진 않아서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그때는 막 좋다고 너무 멋있다고 좋아하다가도 좀 지나고 나면은 다른 소설을 읽고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타람의 주인공인 남자 주인공 엑서는 몇 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그런 캐릭터예요. 이런 분들은 보세요. 이런 분들은 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소설은 이수영 작가님의 플라이 미 투 더 문이에요. 일단 작가 이수영님은 판타지 소설 팬 사이에서 더 유명하죠? 쿠베린부터 사나운 새벽, 리로드까지 엄청난 필력, 재미를 다 자랑하는 판타지 소설들이고 저도 잘 읽었어요. 장르 소설은 어렸을 때부터 읽었기 때문에 특히 쿠베리는 진짜 명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이분은 BL 소설도 썼어요. 그 작품들 중에 블루블루 프라이데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 소설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기 동인지로도 제 책장에 아직 꽂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소설을 추천하기 앞서서 사실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아는 분은 알 수도 있고 모르는 분은 아예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작가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이분이 연재하던 무협소설이 있었는데 그 소설이 이제 표절을 했다. 그렇게 판명이 났었고 그 이후에는 로맨스 소설 작가 협회에서도 뭐 제명이 됐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작품 활동은 없었고 사실상 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신을 막 속여서 다른 소설이 내 최애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겠어요. 사실은 물론 이 플라이 미 투 더 문이라는 소설이 표절이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사실 제가 재탕을 뭐 여러 번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1년에 한 번씩은 진짜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읽을 때마다 새롭고 진짜 재밌어요. 플라이 미 투 더 문은 현대의 한국이지만 사실은 뭐 뱀파이어 같은 초월적인 존재들이 세상을 은근하게 지배하고 있는 판타지적인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여자 주인공인 최정연이라는 인물이 세상에 대한 의욕도 없이 무심하게 살아가다가 이런 존재들과 엮이면서 일어나는 사랑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천 이유 첫 번째, 판타지적인 세계관이 진짜 탄탄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세계관을 너무 무겁지 않고 딱 로맨스적인 스토리라인에 양념만 적당히 쳐준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더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밸런스를 잡는 게 로맨스 소설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플라이 미 투 더 문은 로맨스를 묵직하게 가져가면서도 판타지적 요소도 탄탄한 소설입니다. 두 번째, 남자 주인공들 캐릭터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메인 남주랑 서브 남주가 둘이 형제 사이인데 둘이 성격도 사랑하는 방법도 동전의 양면처럼 되게 달라요. 이런 점이 소설의 끝에 끝까지 드러나는데 흔히 말하는 캐붕 없이 쭉 끌고 나가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세요. 이런 분들은 보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제 인생작 탑3 한번 펼치면 다음날 새벽으로 타임슬립 해버릴 수밖에 없는 진짜 존잼작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어요. 다 정리하고 보니까 제 취향은 다 약간 판타지적인 그런 요소가 다 있네요. 후보에서 좀 떨어진 작품들도 되게 많은데 이건 나중에 또 천천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너디 위크였습니다. 재밌었으면 좋아요, 댓글 해주세요. 그 힘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뿅!